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대형마트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대해서는 역사적 저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휴업일을 좀 변경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통과 관련한 종목들이 그다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이마트를 바라보는 시각 어떠실까요? 의무휴업 같은 경우가 공휴일 해제가 되면 이마트 기준으로 영업이익 증가 폭은 한 20% 정도가 나타나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감안을 하는 건 우리가 의무휴업을 공휴일에 뒀을 때 실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서 늘어나는 매출이 그 휴업분만큼 전가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탄력도는 이마트 기준으로 오늘 8.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은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실제 이 부분이 의무휴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면제가 되는 부분 안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조금 똑똑해진 면이 있죠. 그렇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그런데 우선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게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고 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피비님께서는 이마트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유는 첫째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를 조금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 또한 제가 알기로는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이런 물류나 유통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한편으로 이마트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더 많습니다. 단기간에 특정 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의 증가율 자체가 이마트보다 적은 기업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섹터에서 있는 이 많은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을 실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마트의 흐름 자체가 우선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마트를 지금 시점에서 권해드린다기보다는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한 차례 거래량이 증가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타 이슈가 조금 스며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마트에 대해서 피비님께서는 조금 더 저점을 다지는 시점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주들의 흐름도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지금도 슈프리마 HQ라는 종목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경량화 기술이 좀 주목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갤럭시 S24와 관련한 종목군들 어떻게 좀 시각을 가져가야 될까요? 매출처가 확대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우선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롭게 어떤 부분이 탑재되었냐가 핵심인데 가장 핵심은 비행기 모드에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 초기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한 게 새로운 제품인 갤럭시 링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없던 탑재되던 기판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가들이 대부분 지금은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리들을 탑재한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더해져서 애플 같은 경우도 차기작의 출시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탑재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실제 번역 부분 같은 경우는 애플도 충분히 구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페릿이라는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를 애플은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XR 기기의 연결과 함께 애플에서도 관련된 번역 모델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탑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애플 양의 기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를
우리는 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된 기업군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온디바이스 AI도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 게 HBM 그리고 CXL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환매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런 테마들이 오를 때는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피비님? 저는 따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붙을까요? 이유가 우선은 1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인데요. 그때 맞추어서 시장이 최근에 불안했지만 반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매우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올 한 해 이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 기타 기대감 그 많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단순하게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특히 장 초반이었다면 조금은 따라붙는 자세로 들어가서 대응을 했다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지난해 AI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부터 2배 이렇게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해야 한다. 그랬지만 이후로 몇 배가 더 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거래량이 한 차례 크게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시점에서의 시세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시장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보다는 특정 섹터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주인공은 분명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큰 폭의 수익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오늘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장이 마감이 되기 전이나 혹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붙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